안녕하세요. 와르기 공부 7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르기를 장착하고 연비가 몇 프로 올랐다, 이런 부분 일반인들이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연비를 측정한다 하면서 이 연료통, 연료 온도, 이런 부분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태연하게 모른 척 합니다. 얄팍한 사기 수법으로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게 되면 와르기 판매자들이 사기치는 연비 사기 수법 쉽게 속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똑똑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와르기 판매자들이 모르는 부분, 덜쳐내기 싫어하는 부분, 또 연비 테스트를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 보시면 연료 탱크 형태가 보이죠?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료통은 4세대 카니발 2.2 디젤 2020년식 이후 차량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72리터입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부분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죠. 저게는 평상시에 연료가 주입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자, 저 부분 주유를 할 때 차량 기울기가 약간만 기울면 쑥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주유할 때 기울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명장 본색에서 연비 테스트를 한 것, 거리도 조금씩 오차가 있죠. 그래서 평균 거리로 했을 때 298km입니다. 연료량은 16.58, 17.27, 16.34, 16.59, 16.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비는 17.979, 17.253, 18.243, 17.968, 18.40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연료량 조금 차이가 액면 그대로 디테일하게 측정한 연료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같은 주유기에 같은 위치에 주유를 하면 똑같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유건을 끝까지 밀어냈느냐, 짧게 입구짜기까지 걸치게 하느냐, 요 차이에서 주유량이 또 차이 나버립니다. 또 주유기 1단으로 였느냐, 2단으로 였느냐, 3단으로 였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1단은 속도가 느리게 들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죠. 2단은 빠르고 3단은 더 빠릅니다. 3단으로 여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유 속도에 따라서 주유량이 달라진다. 이게 첫 번째 하나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기울기 한번 봅시다. 대형 차량 연료 탱크 보통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리터 연료 탱크를 가로 100cm, 세로 66.67cm, 높이 45cm로 가정하면 300리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유구 방향으로 연료 탱크가 1cm가 기울면 기울기 오차로 봤을 때 1cm가 6.67리터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3cm면 어떻게 되겠어요? 3cm가 기울었다 하면 20리터가 넘게 오차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카니발 2.2 디젤 4세대 연료통을 봅시다. 위에 공간들이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는데 평상시는 연료가 안 들어갑니다. 각도 기울기에 따라서 연료량이 오차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그러면 또 하나 더 거론해 드릴게요. 연료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도 있습니다. 격려요. 1도가 변할 경우에 1리터당 부피 변화는 0.0009리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주행 테스트를 했을 때 연료 탱크 용량이 72리터고 불과 10몇 리터 사용한다 하면 50리터 정도만 가지고
온도 20도 상승 시 0.9리터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냐? 가덕주의입니다. 그냥 입구까지 바퀴도 한쪽을 완전히 들고 공기층을 없앤 상태에서 꿀렁꿀렁 하면서 쿠션을 주고 흔들고 해서 입구까지 완전히 탑까지 올라올 때까지 아무리 흔들어도 더 안 들어갈 때까지 연료를 주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적 변화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출발 전의 온도, 연료 온도를 측정해서 그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한참 두고 연료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 테스트하면 그 다음날 그 시간대에 연료가 풀로 들어간 상태에서 보면 쭉 내려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비이크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해야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기본적으로 필드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연료 절감기 판매하거나 연비 테스트를 한답시고 연비양 대회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먼저 거부를 하겠죠. 그런데 테스트 결과를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홍보를 해서 와류기를 판매하고자 한다 그러면 투명하게 해야죠.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연비라는 것은 실차 테스트를 할 때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2000cc 차량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칼치기를 한다거나 레이싱하는 식으로 운전을 하면 연비가 5km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연비 운전을 잘 해버리면 20km 이상 나옵니다. 하면 최소한 4배, 많게는 5배 연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운전 습관입니다. 그 속에서 약간만 바꾸더라도 운전 습관이 약간만 바뀐다 하더라도 연비 차이는 엄청나게 나버립니다. 해서 대체적으로 연료 절감기를 개발한다, 판매한다 하시는 분 운전 습관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연비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공인연비 테스트 룰, 사람의 인적 요소, 이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차대 동력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연비 측정을 할 때는 차대 동력계로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운전 습관으로 가미시킨다. 자기 차량의 연비를 낼 때 기준 연비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비가 안 나오게끔 조져버리면 됩니다. 연비 안 나오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연비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어렵겠죠. 기준 연비 대비 와류기 장착 후에 연비를 측정할 때 기준 연비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자, 기준 연비가 낮다? 이것은 뭡니까? 테스트할 때 기준 연비 낮게 놓도록 장난을 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비양심적인 액션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비가 개선됐다 하면 또 자기 차량, 자기 제품을 장착한 차량에 그 업체 대표가 운전을 했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연비 운전을 할 것입니다. 왜? 극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1등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 연비를 낮게 나오게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와류기를 장착하고 난 뒤에 연비를 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연비를 낸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연비가 나온 겁니다. 주유 오차 있습니다. 연료 온도 오차 있습니다. 운전 습관에 따른 연비 오차도 있습니다. 해서 연료 절감기를 달고 나면 대다수 연비 운전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마음대로 타고 다니다가 연료 절감기를 달았다, 와류기를 달았다 하면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이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푹푹 밟던 사람들도 연료 절감기를 달고 나면 차분해집니다. 그 결과가 연료 절감기 효과냐 아니면 운전 습관 변화에 대한 연비냐 모른다는 거죠.
발끝에서 한번 푹 바른다 덜 바른다 이 차이에서 연비 차이 확 나버립니다. 아끼기는 힘들어도 낭비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왜? 푹 밟으면 기름 많이 들어가는데 살살 밟고 다닌다 하면 적게 들어가는 거 압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푹푹 밟고 다니다가 와리기를 달았다, 연료절감기를 달았다 하면 천천히 살살 부드럽게 운전할 거 아닙니까? 연비 차이 나죠. 그래서 호갱이들은 운전 습관 연비 변화도 모른다 이거예요. 해서 와류기 사기꾼들, 연료절감기 사기꾼들은 이런 총체적인 오류, 이 부분을 와류기를 달아서 극적인 연비가 나온다, 좋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붕어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운전 습관을 바꿔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와류기를 달아서 역효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와류기 사기꾼은 그까지 알까요? 몰라요. 모르면서 자신이 와류기를 달고 테스트를 해본다 이거예요. 아, 좋아.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계속 좋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코스를 운행할 때 처음 갈 때보다 두 번째 갈 때 어떻습니까? 엔진에 열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비포 연비가 있고 애프터 연비가 있습니다. 비포 연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전에 한 바퀴를 돌고 왔을 때 엔진이 장거리 주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 상태에서 엔진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다시금 와리기를 장착하고 똑같은 곳을 한 번 더 간다. 300km 타고 나면 엔진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 상태에서 엔진 오일 온도라 연료 온도 이런 부분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타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탈 때는 무조건 연비가 올라갑니다. 해서 와류기 업체들이 안 하는 방법이 뭐냐, 비포 측정을 할 때 와류기를 단다 이거 안 합니다. 비포 때 와류기를 안 달아요. 그냥 타고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애프터 때 와류기를 달고 갔다 옵니다. 그렇게 하면 연비가 차이가 납니다. 와류기 상관없이요. 똑같은 코스를 처음에 한번 갔다 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길을 평상시에 운행 안 해본 운전자는 그 도로를 익히게 됩니다. 학습을 하는 거죠. 운전자가 그 도로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갈 때는 길을 몰라서 약간의 판단 착오들을 일으킵니다. 해서 연비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갈 때는 그 길을 익히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도로 구매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을 적응하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연료저감기 판매하는 사람,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와류기 판매자들 연비 사기 수법에 쉽게 속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계부 쓰세요. 차계부를 써서 한 달간 누적 데이터 딱 내세요. 그런데 거기서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와 같이 운전을 했느냐 아니면 와류기를 달고 나서 운전 습관이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그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기꾼에게 적당히 속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